자, 행사에 숨어있는 고수를 찾아 행순고 3탄입니다. 우리 업계, 즉 이벤트 업계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진재용 변호사를 모시고 우리 업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노션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개업한 지는 이제 10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여러 기획사라든지 광고 대행사 여러 개를 자문을 하고 있고 뭐 이쪽 자문이나 소송은 좀 해본 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그 이노션의 사내 변호사로 계실 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한 번 있었었죠. 여수박람회였던가요? 예, 뭐 그 소송도 이제 제가 뭐 다른 법무법인과 함께 처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형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 여수박람회는 당시에 굉장히 업계 회자가 됐는데, 즉 화제도 됐고 했는데 대략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이제 그 정상 금액에 대해서 그 당시 여수 박람회 재단과 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컨소시엄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었고 결론적으로는 승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노션뿐만 아니라 현재 그 이벤트 회사 여러 군데도 자문도 하시고 해서 어쨌든 다른 변호사님하고는 다르게 우리 업계에 소송이 있다 그러면 구절구절 상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뭐 착착 다 알아서 해주셔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승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한 3가지 정도,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몸풀기 정도로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변호사님과 정기적으로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방송이. 그래서 조금 뭐 틀리더라도 우리가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뭐 조회수도 많이 높진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업계에 그 들여다 보시니까 그런 거래 관행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거나 이런 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이제 용역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사후에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의 특성상 이제 당시 이제 현장에서 매우 즉각적으로 용역 내용이 바뀐다거나 예. 이제 발주 기간에 의해서 추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행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가 있다면은 용역 대금을 잘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 계약서도 없고 그밖에 특별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청구했을 때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몇몇 회사 같은 경우 돈을 못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뭐 돈을 줬다 이렇게 좀 억지 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쟁이 됐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계약서가 없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스피디하게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격식을 갖춰서 계약서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발주 기관의 뭐 책임자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혹은 녹취라든지 이제 그런 거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추가 영역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상당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오간 대화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어도 사실 법원에서 주장을 좀 해볼 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이 뭐 이런 정도의 용역을 더 했으니 이것은 얼마 정도의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부인해버리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지 좀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계약서를 미리미리 쓰고 구체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거는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 증거를 좀 남길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셨죠? 계약서 반드시 쓰시고 그래야 나중에 분쟁 없이 돈을 잘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업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취소가 많고 또 어떤 경우는 계약을 했는데
취소가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정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요구를 잘 못하지만 공공행사 같은 경우에 행사 취소가 됐을 때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코로나19를 이유로 많은 발주기관이 취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는 우리 이제 용역 사업자 입장에서는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른바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를 보면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아예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나 예. 방지를 할 수 없었던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이미 코로나가 확산된 상태에서 대부분 입찰 공고가 올라왔고 예. 행사 예상 시점에 갑자기 코로나가 끝날 거라 예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라는 거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대책을 더 확실히 한다거나 예. 아니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뭐 행사를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코로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얘기하는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예. 결국은 그런 코로나라는 것을 이유로 이제 발주기관이 이제 행사 취소를 주장했을 때는 한번 법원에 그것에 대해서 다퉈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비슷한 건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좀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어째 이게 여하튼 그 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면 여러 가지로 파급될 수 있는 그 효과들이 좀 있겠네요. 네, 뭐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코로나라는 워낙 전 세계적인 상황을 가지고 행사를 마음대로 취소를 하곤 했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그런 식으로 함부로 취소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행사 취소 때문에 피해를 본 회사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산 문제가 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업계의 특성상 이제 이 용역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계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발주기관에서는 근거 없이 사후 정산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규정이 없는 이상은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주면 좋을 텐데 사실 뭐 법원에서도 이 행사 업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로서는 많이 곤란한 상황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행사 취소가 상호간에 잘 합의가 돼서 업체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없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또 불가항력으로 감히 뭐 얘기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나중에 그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진 변호사께 문의하시면 아마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을 겁니다. 형사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민사도 있을 거고 뭐 미수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일반적인 용역대금 소송도 이제 대부분인데요.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간혹 제안서라든지 결과 보고서 같은 거를 이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제공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형사적으로 좀 문제가 된 사건들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직원 입장에서 이제 변호를 했었는데요. 이게 흔히 이제 영업비밀이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또 판례가 인정하는 영업비밀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외부에서 함부로 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업비밀로서 인정이 되려면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거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등급을 제한을 한다거나 뭐 비밀번호를 걸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대기업에서 정보 보안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사실 인정받기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라면 뭐 어느 정도 영업비밀의 단계를 미리 부여를 한다든지 뭐 나름의 그런 절차를 통하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한번 관련 절차나 제도를 좀 수립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업계에서도 그 암암리에 어쨌든 퇴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복사해서 가져나가는 경우도 많고, 제가 하는 회사도 그 자기가 싹 가져가고 그 컴퓨터 자체를 본체를 아예 포맷을 시켜놓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굉장히 황당해했던 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 특히 영업비밀 관련돼서는 아마 좀 분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기획서에 관련돼서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시면 이게 노트북이나 뭐 회사 메일 같은 거는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뭐 감사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포렌식을 맡겨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단서가 나오면 그때 이제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민사 소송을 해야지, 그냥 막연한 의심만으로 하는 거는 또 근거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직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쓴 거니까 내가 가져나왔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 회사에서 회사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 작성한 거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저작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마치 자기 것처럼 행동하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행위들을 좀 방지를 하거나 나중에 적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 잘 대비를 하시거나 제도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어쨌든 명확하게 형사사건처럼 누구 뭐 강도를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하는 건 명확할 텐데, 민사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 변호사께서 좀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뭐 다양한 우리 업계의 그런 사례들을 한번 그 연구해보고, 뭐 해결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간혹 우리 회사는 뭐 변호사가 없거나 법을 가까이 하기 좀 어렵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뭐 이메일이든 한번 내용을 한번 받아서 나중에 정기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몸풀기로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변호사님 이외에 뭐 노무사님이든 아니면 다양한 그 행사에 숨어있는 고수, 또 혹은 우리 변호사님처럼 행사에 숨어있는 고수를 좀 잘 될 수 있게 그런 도와주시는 분들 해서 한번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데 와서 고맙고요. 네, 앞으로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